너네 나라로 제발 돌아가! 호주 재벌 딸의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바보 취급했던 그 한국인 청소부가 재벌 집안을 파산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호주 재벌가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지역의 낡은 쉐어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상배는 벌써 3년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마치고 어제 만든 김치찌개 도시락을 챙기는 그의 손길에는 이미 익숙함이 배어 있었죠. 주방 한쪽에 붙어 있는 환율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1달러에 950원,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송금할 돈을 계산하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배 준비됐나? 토니의 거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계 호주인인 그는 20년차 건설 현장 팀장으로 상배를 챙겨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상배가 문을 열자 토니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메이트. 서툰 영어로 고맙다고 답하는 상배의 모습에서 3년 전 호주 땅을 밟았던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트럭에 오르며 토니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체치우드 아파트 욕실 타일 교체. 두 번째는 노스 시드니 사무실 바닥 보수. 그리고 마지막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스만 지역이야, 부자들 동네 말이지. 상배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차피 그에게는 모든 현장이 똑같았거든요. 시간당 25달러를 받고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만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현장인 체치우드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장 감독이 상배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시안 오커가 또 왔네. 영어는 되는 거야? 상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작업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런 시선과 말들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완벽한 작업으로 답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 되어 있었죠. 타일을 하나씩 제거하며 상배는 속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전화에서 몸이 안 좋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상배야,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나 잘해라.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걱정과 그리움을 상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달러씩 송금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작업자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지만 상배는 혼자 트럭 뒤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20달러짜리 점심이 아까웠거든요.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자 지나가던 호주인 작업자가 코를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냄새 나는데. 상배는 가만히 도시락 뚜껑을 닫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작은 모욕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그의 마음 한구석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 현장인 노스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상배에게 유독 까다롭게 굴었어요. 여기 조심해서 해, 알았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해.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상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말투에 담긴 무시와 편견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드디어 마지막 현장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니가 트럭을 모스만 방향으로 몰면서 말했어요. 상배, 이번 집은 좀 특별해.
해밀턴 컨스트럭션 그룹 사장 딸 집이거든. 상배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토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꽤 큰 회사인 것 같았어요. 부자들은 까다로우니까 조심해서 해야 해. 특히 그 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토니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드니 동부 모스만 지역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부 파라마타의 밀집된 주택가와는 차원이 다른 넓은 저택들이 하버뷰와 함께 펼쳐졌습니다. 각 집마다 정원만 해도 상배가 사는 쉐어하우스 전체보다 넓어 보였어요. 저기야, 저 집. 토니가 가리킨 곳은 워터프런트에 자리 잡은 3층짜리 현대식 저택이었습니다. 대충 봐도 $10,000는 좋게 넘어 보이는 집이었죠. 차에서 내리며 상배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 같은 묘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어요. 어차피 자신은 여기서 욕실 타일만 교체하고 떠날 사람이었으니까요. 토니와 함께 작업 도구를 들고 저택의 정문으로 향하면서 상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서자 토니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곧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톤에서부터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뭐예요? 토니가 정중히 대답했어요. 타일 교체 작업 온 건설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배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선 여자는 26살 정도로 보였는데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상배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 진짜 또 이런 사람들이야? 리지 해밀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상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인들은 왜 이런 회사를 불렀어? 제대로 된 호주 사람들이 오는 회사는 없나? 상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3년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토니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15년간 작업해온 전문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리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일한다고? 혹시 뭔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배의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이 일을 잃으면 다음 달 어머니께 보낼 송금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리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네. 정말 답답해. 토니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어요. 작업은 제가 직접 감독하고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리즈는 마지못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는 듯이 따라다녔습니다. 상배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작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다르게 볼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도 금세 지워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욕실로 향하며 상배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단지 그것이 어떤 방향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해밀턴 저택의 정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철제 대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상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손질된 잔디밭 사이로 이어진 석재 통로, 그 끝에 자리 잡은 3층 저택은 그가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는 집세의 몇십 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토니가 인터폰을 누르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첫 마디부터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죠?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토니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욕실 타일 교체 작업하러 온 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상배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있었고 아마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어휴, 정말. 작은 한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리지 해밀턴이 나타났을 때 상배의 첫인상은 화려함이었어요. 값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을 본 듯한 혐오스러운 얼굴로 상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진짜 최악이네. 또 이런 애들이야? 상배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15년간. 토니가 설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리즈는 손을 내저으며 막았어요. 됐어요, 됐어. 어차피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녀는 상배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뭐 상관없지.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상배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상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거실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유명한 작품들 같았고 소파 하나만 해도 상배의 월급보다 비싸 보였어요. 와. 토니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리즈는 그런 반응조차 불쾌해하는 듯 했습니다. 일하러 온 거면 빨리 일이나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리즈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따르며 상배는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리즈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요트에서 웃고 있는 모습, 유럽 어딘가의 성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장면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이 당연했던 사람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2층 욕실에 도착하자 리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조심해서 해요. 혹시라도 다른 거 건드리거나 망가뜨리면 변상해야 하니까. 상배가 욕실을 둘러보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욕조는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샤워 부스는 유리로 된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타일들은 이탈리아산 고급 세라믹이었는데 일부가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어요. 토니가 작업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타일을 제거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대략 이틀 정도 걸릴 예정이고 그때 리즈가 끼어들었어요. 이틀이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토니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고급 타일이라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하세요. 이 집에 이런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불편해요. 리즈의 말에 상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정중한 태도였어요. 그러자 리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려?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말 걸지 말고.
상배는 도구 가방을 열어 작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꺼내는 도구들을 보며 리지가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도구들 아무데나 놓지 마세요. 바닥에 깔개라도 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토니가 재빨리 방수포를 깔았지만 리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들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상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손상된 타일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그의 움직임은 정밀하고 숙련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일과 벽면 사이의 접착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 원인을 파악하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리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제대로 하네. 리지가 토니에게 속삭였어요. 토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배는 정말 실력이 좋아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컴플레인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지만 리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 믿기는 어려워요. 언제 뭘 훔쳐갈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상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타일을 제거하던 도구를 놓고 천천히 리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훔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리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상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리지는 거실로 내려가서 친구들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응, 지금 집에 공사 사람들 와 있어. 한국인인가 뭔가. 정말 짜증나.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상배와 토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배의 얼굴은 점점 딱딱해져 갔습니다. 상배, 괜찮아? 토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상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우러러보게 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 모욕은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로버트 해밀턴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리지가 아버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욕실 고치는 사람들 와 있어요. 내일까지 걸린대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나? 글쎄요. 그냥저냥? 리지의 대답에 로버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2층으로 올라온 그는 작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상배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토니가 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손상된 타일 제거가 거의 끝났고 내일 새 타일을 설치하면 완료됩니다. 로버트는 제거된 타일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깔끔하게 잘하고 있네요. 수고하세요. 그의 태도는 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상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즈는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아빠, 너무 친절하게 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로버트가 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리지,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리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상배는 쉐어하우스로 돌아와서도 잠들기 어려웠어요. 리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뭘 훔쳐갈지 모르잖아요. 3년간 호주에서 살며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지만 오늘은 유독 가슴에 박혔어요.
핸드폰을 들어 한국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했지만 시차를 계산해 보니 새벽이었어요. 대신 지난번에 찍어뒀던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병원비만 마련하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상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해밀턴 저택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토니와 함께 새 타일을 들고 저택에 도착하자 리지가 또다시 불만스러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시끄럽게 했더니 오늘은 또 일찍 오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상배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새 타일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손놀림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붙여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타일을 붙이던 상배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타일 뒤쪽 벽면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는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구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왜 그래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리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이 벽 뒤쪽에 배관이 있나요? 리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배관? 당신이 그런 걸 왜 알아야 하죠? 그냥 타일이나 제대로 붙여요. 하지만 상배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20년 넘게 건축 일을 해온 그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토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배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벽면을 두드려 봤어요. 소리가 다른 부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소리였거든요. 이상하네. 토니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욕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리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예요? 왜 물이 떨어져요? 상배와 토니는 재빨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모서리 부분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상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지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문제? 당신들이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멀쩡했던 걸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니가 급히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집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로버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관? 뭔 소리야? 우리 집은 작년에 전면 점검받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30분 후 로버트가 급히 집에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에 땀을 흘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욕실 상황을 보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물방울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천장에 젖은 부분도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이? 로버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토니가 설명했습니다. 상배가 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상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발견한 거예요? 상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벽 뒤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관 설계도를 보시면. 설계도? 로버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설계도를 볼 줄 알아요? 상배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조금 기본적인 것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로버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기술자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리지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거 큰 문제예요? 수리비 많이 나와요? 로버트는 전문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토요일 오후라 연결되는 곳이 없었어요. 젠장, 응급 출동은 비용이 2배로 나오는데 그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한편으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바로 그때 상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로버트와 리지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요? 리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일 붙이는 사람이 배관을 안다고요? 하지만 로버트는 달랐어요. 사업가의 직감으로 이 한국인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상배는 천천히 일어나서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벽을 두드려가며 소리를 확인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가 몸에 밴 것처럼 말이죠. 여기 상배가 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의 배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 구조상 메인 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접합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상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 관련 일을 했었어요. 건축 관련? 리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은 타일이나 붙이고 있어요? 상배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로버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니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상배는 정말 실력이 좋아요. 이 동네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업체가 망친 걸 고쳐주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로버트는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이 조용한 한국인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물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상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벽 안쪽 구조재까지 손상되면 수리비가 몇십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죠. 로버트가 결심을 내렸어요. 좋아요. 일단 당신이 봐주세요. 다른 업체는 월요일에나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리지가 반대했어요. 아빠, 정신 나갔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아무나에게 맡길 순 없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 상배는 조심스럽게 벽면의 타일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리즈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점점 그의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배관 접합부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상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실링이 노화되어서 틈이 생겼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임시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전문업체가 와서 완전히 고치면 됩니다. 로버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상배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배관 설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로버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문제라니 무슨 문제요? 상배는 배관의 경로를 따라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로는 압력이 집중되는 지점이 여러 곳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된 곳 말고도. 그의 설명을 들으며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만약 상배의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누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배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배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면 전체 설계도를 봐야겠지만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리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바보로 보여요? 하지만 상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로버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이 한국인의 말이 맞다면 집 전체의 배관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공사비는 수십만 달러에 달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용한 기술자가 단순한 타일 작업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 로버트가 상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건축 일을 했다는 거죠? 상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이 대화가 단순한 수리 작업을 넘어서는 뭔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리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배. 그는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의 일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상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내내 해밀턴 저택의 배관 구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여 년간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체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누수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과거가 밝혀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따라올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톤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배, 큰일 났어. 해밀턴 사장이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물이 더 새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와달래. 상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어제 발견한 문제가 단순히 끝날 리가 없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면서 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해밀턴 저택에 도착하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어제 임시로 막아둔 누수 지점 외에도 여러 곳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욕실 천장뿐만 아니라 아래층 거실벽에도 물자국이 생겨 있었고 값비싼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거실을 오가며 손을 휘젓는 그녀의 모습에서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미 여러 업체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지만 일요일이라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응급 출동비가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한 업체는 기본료만 5,000달러를 요구했고 그것도 월요일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배와 토니가 들어서자 로버트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셨네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상배가 새로 생긴 누수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메인 배관 라인의 여러 접합부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리지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당신들이 뭔가 건드린 거 아니에요? 상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리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토니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타일만 교체하는 거였어요. 배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리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젖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배관 상태를 점검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건물 설계 당시 배관 경로가 잘못 계획되어 있었고 특히 수압이 집중되는 지점에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용된 자재도 고급 마감재에만 신경 써서 핵심 구조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썼더군요. 상배는 이런 설계를 한 회사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 집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나요? 상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맥킨지 아키텍츠라는 곳이에요. 시드니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인데 상배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 호주 진출을 논의하면서 언급되었던 회사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배가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누수를 막는 응급처치를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관 경로를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배관 경로 변경이라니. 그럼 비용이 얼마나? 상배는 잠시 계산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은 들 것 같아요. 리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10만 달러?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상배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시 방편으로만 막으면 계속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로버트는 머리를 감쌌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 이런 대공사를 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때 상배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계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리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계요? 당신이? 상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했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계사요? 정말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1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한국인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토니도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상배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상배, 너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상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로버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축사라는 말을 듣자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배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호주의 건축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구조적인 원리는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타일이나 붙이고 있었어요? 설계사면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상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너무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호주에 왔습니다. 로버트는 사업가의 직감으로 상배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시도해보죠. 대신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상배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리즈는 아직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더 망가뜨리면 책임지셔야 해요. 상배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믿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로버트가 구체적인 일정을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상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설계도 작성과 자재 준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배는 자신이 숨겨온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상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줄자와 레벨기를 들고 집 전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두께, 층고, 배관 경로, 전기선 위치까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리즈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제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로버트가 상배에게 물었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 어떤가요? 상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계 변경이 꽤 클 것 같아요. 기존 배관을 거의 새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는 각오를 다졌어요. 비용이야 어쩔 수 없죠. 제대로 해주시기만 하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한국인을 믿어도 될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상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가야 했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평범한 삶마저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상배는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상배는 해밀턴 저택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손에는 전문 설계 도구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에 조심스러운 표정 대신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내내 기본 스케치를 그려왔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밀 측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토니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리즈가 문을 열어주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죠? 상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거였거든요. 로버트가 회사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믿고 맡기겠습니다. 상배는 그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배관 수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신뢰를 받은 거였거든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상배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벽의 두께와 각도를 정밀하게 재고 배관 탐지기로 숨겨진 파이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건물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했어요. 리즈는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상배가 사용하는 도구들과 측정 방법이 생각보다 전문적이어서 놀랐거든요. 그건 뭐 하는 기계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상배가 설명했어요. 파이프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탐지기예요. 벽을 뚫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오전 내내 측정 작업이 계속되었고 상배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컸거든요. 건물 전체의 배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압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였어요. 이런 설계로는 몇 년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리즈가 상배에게 물었어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심각한가요? 상배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오후까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리즈는 그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에 상배는 지하실과 다락방까지 점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벽에 붙어 있는 원본 설계 도면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10년 전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현재와 다른 배관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설계를 바꾼 거였어요. 설계도를 자세히 분석하던 상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계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거든요. 배관의 분기점 계산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고 압력 손실 계수도 엉터리였어요. 이런 설계로 집을 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건축 허가가 절대 나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설계자 이름이었습니다. 맥킨지 아키텍츠 마이너스 수석 설계사 데이비드 존슨 상배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 호주 진출 관련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이 사람의 실력에 의문을 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리즈가 지하실로 내려와서 물었어요. 뭔가 발견했어요? 상배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원본 설계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현재 배관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리즈가 설계도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거예요? 상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설계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리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잘못된 설계 때문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리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배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관 시스템을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해요. 기존 것은 거의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만 아니라 $20만,
30만 달러가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로버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리즈가 다급한 전화를 했거든요. 상배의 설명을 듣자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상배는 설계도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압력 계산 오류, 분기점 설계 미스, 재료 선택의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로버트는 상배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어요. 이 한국인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전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복잡한 설계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상배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삼성건설 수석 설계팀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 말에 로버트와 리즈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은 호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삼성건설이라니. 그럼 정말 큰 회사에서 일하셨던 거네요? 상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5년간 대형 프로젝트 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대형 아파트 단지, 산업시설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리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로버트가 더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왜 호주에서는 타일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상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비리 고발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배는 힘들게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자재 변경이 있었어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찍혔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리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올바른 일을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본 거네요? 상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정의로운 일이 항상 보상받는 건 아니거든요. 로버트는 상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실력 있는 기술자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오신 건가요? 상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자격증이나 경력은 여기서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리즈가 말끝을 흐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상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큰 욕심 없이 살려고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로버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네요? 상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로요. 그의 말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리즈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제까지 자신이 보였던 무시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상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상배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설계 프로그램을 켰어요. 3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CAD 프로그램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선을 그어가며
그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주택의 배관 설계였지만 다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이 기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과연 상배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지와 로버트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다음 날 화요일 새벽 상배는 밤새 작업한 설계도를 들고 해밀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12시간을 보낸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가방 속에는 완전히 새로 설계한 배관도가 들어 있었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로버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는데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상배의 경력을 알고 난 뒤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상배가 새로 작성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자 로버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까지 보았던 기존 설계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관의 경로가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분기점마다 세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백에는 압력 손실 계수와 유량 계산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도면을 본 것은 집을 지을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리지도 아버지 옆에서 설계도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한국인이 이런 수준의 전문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배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존 배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15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로버트는 설명을 들으며 점점 감탄했어요. 어제까지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였어요. 게다가 새로운 설계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이런 설계사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배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설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었죠. 혹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토니는 상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생기가 돌아온 상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상배가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리지는 상배가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제까지의 자신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도둑질을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았을 상배의 심정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상배는 공사 일정도 세세하게 계획해 놓았어요. 최소한의 불편을 끼치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먼저 임시 배관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배관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상배가 제시한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부른 가격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물론 자재비는 별도였지만 그것도 최고급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기존 견적보다 저렴했어요. 상배가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상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토니조차 그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어요.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즈는 상배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어제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다른 작업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첫날 작업이 끝났을 때 상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비록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자신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의 절망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그날 저녁 상배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건설 회사에서 설계 컨설턴트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상배는 그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상배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의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는 상배를 들으며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에서의 힘든 일들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아들이 다시 희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리지도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상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상배는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작업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가장 까다로운 메인 라인 교체가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였습니다.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배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 기회가
자신에게는 진정한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과연 상배는 이 중요한 순간을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정한 실력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수요일 아침 상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설계도를 다시 펼쳐봤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메인 배관 라인 교체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해밀턴 저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실패한다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상배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밀턴 저택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리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의 도도한 모습 대신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배를 보자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배가 작업 준비를 하는 동안 리지는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평소라면 멀찍이서 감시하거나 아예 다른 곳에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이 보였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배는 리지의 사과를 듣고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동안 받았던 무시와 편견은 리지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호주에 와서 3년 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리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용기를 느꼈어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5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경험이 그대로 발휘되었어요.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단계별로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토니도 그런 상배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일하면서 이런 수준의 작업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메인 라인과 분기 라인의 연결 지점이었어요. 기존 설계에 가장 큰 오류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상배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며 작업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정밀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새로 설치한 배관 시스템에 처음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테스트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였어요. 성공하면 완벽한 해결, 실패하면 더 큰 재앙. 로버트와 리지, 토니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상배도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났어요. 밸브를 천천히 열자 물이 새로운 배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물이 새지 않을까, 압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로버트가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해 봤지만 어디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수압도 일정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문제가 있던 욕실에서 물을 틀어봤을 때 완벽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였거든요. 리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로 설치된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이 새서 난리였던 그 욕실이 이제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수압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그 한국인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거예요.
상배는 테스트 결과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설계가 완벽하게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의 절망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의 설계를 망가뜨리지 않았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로버트가 상배에게 다가와서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고 확신이 섰다면서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수석 설계 컨설턴트로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연봉은 호주 건설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도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와 리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특히 리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라면 당장이라도 승낙했을 텐데 말이에요. 상배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대기업 설계팀장으로 일할 때는 항상 바빴고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성공과 돈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없었어요. 호주에 와서 비록 힘들었지만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상배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성공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배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큰 성공보다는 작은 행복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치관이 로버트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즈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추구해온 성공과 지위를 상배가 별것 아니라는 듯 거절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배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얽매이지는 않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또한 이런 기술적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이민자들을 위한 작은 상담소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꿈도 털어놓았습니다. 로버트는 상배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배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상배가 작업을 마치고 짐을 정리할 때 리지가 다가왔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고백했어요. 상배를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배는 리지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단순히 배관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자신이 호주에서 찾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였어요. 토니는 상배가 큰 기회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차 상배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상배는 한국의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로버트도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해 왔는데 상배를 보며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지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상배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했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이에요. 내일부터 상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과연 상배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1년 후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지역에 작은 간판이 하나 생겼어요. 상배 건축 컨설팅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해밀턴 저택에서의 성공 이후 상배의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상배는 구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배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처럼 남의 밑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어요.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날 오후 상배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리지 해밀턴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디자이너 옷 대신 수수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표정도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어요. 리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상배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나 자격 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요. 리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배는 그녀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어요. 1년 전 그토록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리지는 상배에게 제안했어요. 자신의 재단과 협력해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법적 지원과 언어 교육을, 상배는 기술적 컨설팅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어요. 상배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기도 했거든요. 한편 로버트 해밀턴도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상배와의 만남 이후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이나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일에 대한 보람은 훨씬 커졌습니다. 상배는 그런 로버트의 변화를 듣고 뿌듯했어요. 자신이 단순히 배관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의 가치관까지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상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가 설계한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호주 건축학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거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창의적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공간 배치가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건축학회에서는 상배에게 정식으로 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호주에서 활동하는 외국 출신 건축가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상배였지만 리지와 로버트의 설득으로 참석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상식 날 상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호주 건축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상을 받으며 상배는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의미에 있다고,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은 상배의 소감에 깊이 감동했어요. 특히 그의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호주에 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이야기,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상배는 리지, 로버트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평등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였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받을 만한 상이에요. 리지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상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받은 상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로버트와 리지는 더욱 감탄했어요. 토니도 그날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3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토니는 상배에게 말했어요. 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어. 다만 세상이 그걸 몰라줬을 뿐이야. 상배는 토니의 말에 깊이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녁 상배는 한국의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상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서 이런 날이 온 거야.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상배도 울컥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의 옛 동료들도 소식을 들었는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예전에 상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은 당시 침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배의 용기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상배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원망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상배의 사무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기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이민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상배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큰 회사의 중역이나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배는 해밀턴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1년 전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가 새로 설계한 배관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들이었습니다. 상배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리지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만약 로버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배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상배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이민자의 이야기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에요. 그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지와 로버트, 그리고 상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편견은 이해로, 무시는 존중으로,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진정한 가치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소중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였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의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배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채찍해 주시는 부분까지 잘 챙겨보며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